안녕하세요, 배정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바야흐로 고기 잡기 정말 힘든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저수온, 수온이 내려가는 시즌. 저도 요 근래 낚시를 가보게 되면 굉장히 낚시가 힘들죠. 물고기는 제 캐스팅 범위 안에서 벗어나 있어서 이제 도보 낚시, 워킹 낚시로는 물고기 잡는 게 굉장히 힘든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온이 떨어지는 시즌, 겨울 시즌부터 그 다음에 봄 시즌까지는 보이시는 카약을 통해서 낚시를 많이 하는데, 그동안 제가 카약을 가지고 낚시를 하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카약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을 오늘 직접 여러분들께 제가 타고 있는 지금 카약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왔어요. 아이 좋아. 13피트 패들, 노가 아닌 페달, 우리 여러분들 자전거를 탈 때 밟는 페달이 달린 13피트 페달 카약입니다. 카약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바다에서 이렇게 물놀이 용도로 타는 카약도 있고, 그리고 뭐 패들, 레저용으로 그런 타는 카약도 있고, 요 근래에는 루어 낚시 전용으로 해서 나오는 카약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카약은 루어 낚시를 위해서 굉장히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고 굉장히 또 안전한 그런 카약인데, 저도 사실 처음에 카약 낚시를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카약이 생각보다 폭도 좁고, 그리고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물 위에서 과연 얼마나 안정적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1년 정도 카약을 탔습니다. 한 40회 정도 카약을 통해서 낚시를 많이 즐겼었는데, 1년 정도 카약을 타면서 처음에 한 3시간 정도, 제가 카약을 적응하는 시간 한 3시간 정도를 제외하고 나서는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걸 늘 느끼면서 지금 카약을 타고 있습니다. 단, 구명조끼는 필수겠죠. 자, 지금 카약에 이제 보시면, 자, 제가 지금 타고 있는 13피트 페달 카약입니다. 자, 네이티브 워터크래프트 슬레이어 프로펠 13피트 카약입니다. 보시면, 자, 이게 페달이겠죠. 카약의 페달. 전후진 다 가능합니다. 앞으로 페달을 비비면 전진, 뒤로 비비면 후진, 그렇게 되고, 여기 보시면 요 칼날이 있죠. 요 안쪽으로 카약 본체 중앙에 이렇게 홀이, 구멍이 뚫려져 있어서 요 안으로 페달을 집어넣고 앞으로 동력을 주게 되면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반대로 뒤로 비비게 되면 후진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조종은 어떻게 하느냐? 자, 바로 요렇게 운전석 바로 옆에 요렇게 레바가 달려 있습니다. 레바가 달려 있어서 레바를 오른쪽으로, 레바를 왼쪽으로 하면 선수가 왼쪽으로 틀리게 되겠고,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오른쪽으로 돌려집니다. 자, 뒤에 보면 상어 지느러미 같은 킬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레바를 왼쪽으로 돌리면 킬이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좌회전이 되고, 레바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킬이 또 그만큼 이동을 해서 우회전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기 의자를 보시면 이 의자 지금 제가 한 1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여기 헝겊이 아니고 메쉬 같은 천입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굉장히 튼튼한 천입니다. 1년 정도 탔는데도 아직까지 구멍 나는데 하나 없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카약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리 길이가 다르죠. 그래서 요 볼트를 풀고 의자를 조정을 해서 본인이 페달을 가장 쉽게 밟을 수 있는 위치에 의자를 조정할 수 있는, 자동차로 하면 운전석을 이렇게 의자를 앞뒤로 조정하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처럼 되어 있고, 요거는 앉아 있을 때 각도 조절을 하기 위한 벨트. 그래서 가장 좋은, 하루 종일 앉아서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편리한 위치에서 낚시를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의자를 조정을 할 수 있는
요런 레일이 달려 있고, 또 뒤쪽에 보시면 로드를 꼽을 수 있는 로드 홀더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카약 낚시를 할 때 아무래도 물 위에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로드를 잃어버리는 그런 위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로드를 꽂을 수 있는 로드 홀더가 달려 있고, 보시면 여기에 또 수납 공간이 또 앞에 있습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여기 뭐 쓰레기통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채비를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뒤쪽에도 이렇게 안쪽에 뭐 채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쿨러, 아이스박스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제가 촬영을 할 때는 이렇게, 요것도 액세서리가 다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봉을 해서 이쪽에 카메라를 달고 조금 더 좋은 화각에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 이런 것도 카약에 액세서리에 다 포함된 겁니다. 앞쪽에 보면 또 공간이 크죠. 저는 어군 탐지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앞쪽에 이렇게 배터리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채비나 아니면 뭐 간식 같은 거를 넣어서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배선을 이렇게 넣어서 어군 탐지기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어군 탐지기 같은 경우에는 송수파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페달을 안에 놓고 커버가 있어요. 이렇게 커버 안에 송수파기를 이렇게 달아서 카약이지만 베스보트와 동일한 조건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카약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단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단점부터. 일단 카약은 고형입니다. 고형. 이 전체가 지금 부피를 줄이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카약을 싣고 뭐 내리고 보관하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벨리보트나 고무보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할 때는 바람을 빼서 이렇게 보관을 하다가, 또 사용을 할 때는 바람을 넣어서 낚시를 하게 되는데, 카약 같은 경우에는 고형이기 때문에 운반이라든지 보관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뭐 운반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위에 올리는 그런 시스템을 따로 장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카약을 싣고 이동을 할 수 있는 트레일러가 있어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길이가 13피트다 보니까 자동차에 이렇게 어떻게 뭐 트렁크에 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카약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자동차 위에, 지붕 위에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이렇게 낚시를 합니다. 저는 뭐 트럭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나서 거기서 고정을 시켜서 낚시를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약을 구입을 하시고, 이게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올리고 내리는데 조금 힘들구나, 요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점이죠. 자, 단점, 그런 단점이 있는데, 자, 그러면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 자, 장점 첫 번째, 고형입니다. 이게 보면 아마 강화로 된 플라스틱 재질인데, 이 재질은 여러분들이 강한 직사광선만 안 본다라면 수명은 아마 저는 무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저도 낚시를 하다 보면 돌에 부딪힐 때도 있고 어떻게 장애물에 부딪힐 때도 있는데, 이게 부딪혀서 깨지는 게 아니면 여러분들 이게 수명은 무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타고 계시는 벨리나 고무보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 접합 부분, 고무보트 같은 경우에는 격벽이라고 그 여러 칸을 나누어서 공기를 주입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격벽이 터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하는데, 보통 그 수명을 관리를 잘했을 때 한 5년 정도 예상을 합니다. 관리를 못한다고 하시면 1년 안에도 빵구가 난다고 하죠. 구멍이 나서 바람이 새고 물이 넘어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거기에 비해서 카약은 고형이기 때문에 부서져서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닌 이상 수명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리를 해주시면, 뭐 관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해서만 보관을 해주시면 뭐 언제든지 충분히 오랫동안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장점 두 번째, 설치를 하고 철수를 하는데 거의 시간이 안 걸려요. 고무보트나 벨리보트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다 빼서 씻고 접어서 뭐 올리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카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서 올려서 이제 가면 됩니다. 철수할 때 혹은 세팅할 때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장점 세 번째, 벨리보트나 고무보트는 우리나라에서 보통 가이드 모터, 전기 장치로 된 가이드 모터를 이용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노로 젓고 오리발로 젓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도 하나 사야 되고, 그 다음에 가이드 모터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페달 카약 같은 경우에는 중형급 저수지에서도 여러분들이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걸을 정도의 힘이 안 되는 분들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다리에 힘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하루 동안 페달을 비벼서 낚시를 해도 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직진성 그리고 주행 성능이 월등히 좋습니다. 속도를 제가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속 7km 이상 성인 남자가 걷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우리나라 법 자체가 내수면에서는 동력이 달려있는 보트를 가지고 선상에서 하는 낚시는 불법입니다. 단 무동력은 제외를 한다. 바로 이 카약이 우리나라 법의 해석을 피해가서 우리가 범법자가 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선상 낚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1년 정도 계속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있는 안동댐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만 한시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낚시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정해져 있고, 하지만 이 카약 같은 경우에는 월화수목금토일 어떤 날이든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낚시를 해도 결코 불법이 아니라는 것, 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낚시를 하면서 가이드 모터를 싣고 이렇게 동력을 가지고 낚시를 하다 보면 막 시청이나 뭐 해경에서 나와서 단속을 합니다.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하지만 이 카약 같은 경우에는 무동력이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가서든 낚시 금지 구역이 아닌 장소에서는 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낚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카약에 제가 요즘 이렇게 카약을 검색을 해보니까 카약의 가격대가 처음에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카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가 제품인데, 뭐 현재는 카약의 종류도 많아졌고, 그리고 가격대도 많이 합리적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실 때, 저는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낚싯대 리일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 돈을 아꼈다가 이런 보팅 용품을 구입을 하는 게 훨씬 더 낚시를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 자, 카약을 쓰는 이유, 카약을 타는 이유, 저는 물론 내가 가고 싶은 포인트에 가기 위해서 카약을 탑니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거를 좀 더 폭넓게 쓰기 위해서 저는 카약을 탑니다. 워킹 낚시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 앵글러들이 거의 프리리그 일변도로 낚시를 이제 하게 되죠. 프리리그가 그만큼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잡혀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리까지 캐스팅도 할 수 있고, 채비 자체도 싸고, 밑걸림이 걸려도 채비가 싸기 때문에 부담도 적고. 하지만 워킹 낚시에서 프리리그를 사용을 하는 사람들한테 맨날 프리리그만 사용하니까 낚시가 안 늘지,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낚시란 거는 여러분들 남들 눈치 보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니까. 보다 다양한 루어를 쓰기 위해서는 그 루어가 밑걸리게 된다라면 부담이 생겨서 못 씁니다. 하드베이트 하나에 뭐 15,000원, 25,000원씩 하는데, 여러분들 뭐 15,000원, 25,000원이면 여러분들 저녁에 외식을 할 수 있는 비용인데, 한번 뜯길 때마다 그만큼 비용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하드베이트를 못 쓰는데, 카약 같은 경우에는 물에 떠서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하는 보팅 낚시의 낚시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밑걸림에서 해방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한 루어를 사용을 해서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즐거움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카약의 장단점, 그리고 제가 타는 카약에 대해서 소개를 이제 해드렸는데, 보팅 낚시의 기본은 여러분들 안전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카약 낚시를 할 때, 저게 과연 안전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1년 정도 타보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께 정말 안전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물 위에서는 여러분들 카약이든 뭐 벨리든 고무보트든 베스보트든 다 위험합니다. 단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시면 어떤 아무리 위험한 그런 보팅 장비라도 여러분들이 기본만 해주신다면 안전하게 즐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카약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카약에서 이제 위험한 행동을 한다라는, 갑자기 일어나서 몸을 휘청거린다든지, 아니면 아주 큰 파도가 오는데 그걸 갖다가 파도를 잘못 맞아가지고 뭐 몸이 휘청거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제 주변에도 카약을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물에 빠져서 위험한 상황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카약을 타실 때는 여러분들의 몸이 카약 밖으로 안 벗어나고 여러분들의 몸이 카약 안에만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위험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시고 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낚시 시즌도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았죠. 곧 있으면 작은 저수지부터 결빙이 시작되고, 결국 우리가 겨울 시즌에 낚시를 할 수 있는 장소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 상황에서 겨울 시즌에도 충분히 손맛을 볼 수 있는 보팅 낚시 중에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런 카약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낚시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한국 스포츠 피싱 협회 KSA 그리고 바티스 컴퍼니 아이로드 프로스텝 배정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고맙습니다.